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요에게 심통 부리기. 오늘 주제는 중2병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중2가 무서워서라는 우스개를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2병이라는 단어가 아예 백과사전에 정식 용어로 등장할 정도로 집집마다 사춘기 자녀들과 부모 간의 갈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춘기 갈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급격한 성호르몬 분비에 따른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또 지난해 한 지방교육청은 중2병을 없애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 모든 중학교 2학년생들을 학교 단축 마라톤에 의무적으로 참가시키겠다고 발표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서 벌어지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일탈과 갈등, 여러분은 어디에 원인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키는 약이라도 쓰고 진짜 마라톤이라도 강제로 시키면 좋아질까요? 거식증으로 내원한 여중생 P양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 그래도 마른 체형인데 여기서 살이 더 빠져서 40kg이 채 안 되는 한눈에 보기에도 앙상한 몸으로 내원했습니다. 평소 식사량도 적은 편인데 몇 개월 전부터는 아예 죽 정도로 하루 한 끼를 겨우 먹는다고 합니다. 거식증은 말 그대로 음식을 거부하는 병입니다. 흔히 모델이나 젊은 여성들이 살 빼기 집착 때문에 생기는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다수의 거식증 환자들 사례와는 동떨어진 해석입니다. 거식증의 진짜 원인은 단순히 살이 찌고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삶의 문제 때문에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식증을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는 마음의 문제로 발단이 돼서 음식을 거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식욕을 늘리는 약물을 투약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환자는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거부해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때로는 자신의 분노를 그런 식으로 밖에 표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물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해버리면 더 이상의 치료는 진행되기가 어렵죠. P양은 처음에는 부모와의 관계나 학교 적응, 성적 문제 등 일련의 심리적 상황에 대해서 입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거식증이 왔다는 식이죠. 부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계속 저렇게 음식을 안 먹고 저런다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눈에 딱 보기에도 딸과 엄마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식증은 결코 심리적 소인 없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지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그런 본능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 그만한 강력한 심리적 소인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식 투쟁을 왜 할까요? 길게 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옵니다. 거식증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관철시키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단식 투쟁은 왜 하는가를 본인도 주변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식증은 환자도 보호자도 자기 진짜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심리적 소인을 환자 자신도 보호자도 알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이 강한 겁니다. 그래야 자신들에게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죠. 이후 상담을 통해 찾아낸 원인은 고교 진학 문제를 두고 빚어진 엄마와 딸의 갈등이었습니다. 아이는 피아노를 전공해서 예고에 진학하고 싶어 했지만 엄마가 완강하게 반대했죠. 보통은 이런 경우 아이들이 떼를 쓰거나 거칠게 반항하기도 하고 자신의 분노를 겉으로 표출하기도 하죠. 그런데 P양은 엄마에 대한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기보다 속으로 사귀고 그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버린 거죠. 즉 자신에게 먹을 음식을 넣어주지 않는 일종의 자기 징벌이자 자기 학대를 통해서 이를 지켜보는 엄마를
고통스럽게 만들겠다는 무의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를 수동 공격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만약 힘이 센데 상대가 내 말을 안 듣거나 나를 화나게 할 때는 직접 공격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보다 훨씬 힘이 세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때 약자가 취할 수 있는 공격 방식이 바로 수동 공격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면 그렇게 쇠약해져가는 내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가 고통스러울 거라는 무의식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피양 거식증의 본질입니다. 피양의 거식증은 단순히 음식 거부가 아니라 좌절된 내 욕구를 보상받고 싶은 치열하고 적극적인 의사 표현의 하나로 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춘기 아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지는 않죠. 그렇다면 피양은 왜 다양한 자기 의사 표현 방법을 두고 거식증이란 선택을 한 걸까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무섭기 때문이죠. 피양의 성정이 여려서 엄마가 그냥 한마디 하면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일례로 컴퓨터로 인터넷을 보고 있다가 엄마가 방에 갑자기 들어와서 공부 안 하고 뭐 보고 있니? 말 한마디만 해도 아이는 주눅이 들어서 후다닥 컴퓨터를 꺼버린다고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라면 왜 노크도 없이 내 방에 마음대로 들어오냐며 짜증이라도 부렸을 텐데 말이죠. 피양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분명 존재하는데 엄마가 무서워 엄마와 마찰을 빚고 싶지 않은 거죠. 또 마찰을 빚어서 이길 수도 없다는 판단이 든 거죠. 그래서 엄마의 주장대로 지나간 결정이 되었지만 약자의 서러움과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엄마는 모든 걸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해. 라는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분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식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마치 비폭력, 불복종 운동처럼 힘이 없으니 나라도 학대해서 그걸 지켜보며 부모도 고통받길 바라는 무의식입니다. 또한 지금 상태대로라면 엄마의 뜻대로 일반 고교 진학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불복종인 겁니다. 아마 두 사람의 갈등은 고교 진학 문제만은 아니겠죠. 딸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엄마의 뜻대로 하면서 그게 부모 역할을 잘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걸 못 견뎌하는 딸의 보이지 않는 갈등은 15년간 지속되어 온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어릴 때는 불만을 표출하거나 엄마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으면 엄마는 더욱더 화난 목소리로 혼을 내고 자신을 해치려는 인상을 받았겠죠. 이런 경험들의 반복은 결국 자신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들키지 않고 내면에만 감춰두게 됩니다. 그러다 고교 진학 문제라는 꽤나 큰 이슈로 충돌했을 때 외부로 향해야 할 분노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버린 거죠. 자신의 뜻을 매번 꺾으려고만 드는 엄마를 향한 분노가 이제 폭발한 겁니다. 다만 그 직접 대상인 엄마에게 표출하는 건 여전히 위험하다는, 엄마를 직접 꺾어 이길 수 없다는 무의식적 결론이 결국은 거식증 형태로 자신을 공격하고 망가뜨리게 된 겁니다. 피양은 거식증이 왔지만 실제 청소년들의 두통이나 여러 가지 신체적 이상이 이런 발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딸이 관철시키고 싶은 욕구는 엄마에 대한 분노죠. 자신이 이렇게 몸이 망가지는 모습을 결국 엄마가 곁에서 지켜볼 것이고 원인 분석도 치료도 제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의 고통을 엄마에게 안겨주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치료 역시도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약이나 음식을 거부하는 양상은 계속 반복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때 맛있는 밥 한 번 꼭 사고 싶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밥은 단순히 칼로리나 영양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담겨 있는 상징적 매개체입니다. 한 여중생이 부모가 해주는 밥을 거부한다는 건 역시 단순히 위장이 약해서 음식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엄마, 당신이 해주는 밥을 더 이상 먹기 싫다라는 분노를 우회적이고 수동 공격 형태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단식 투쟁하듯이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얻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중2는 초등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른도 아닌 나이입니다. 초등생 때는 워낙 힘과 권력의 균형이 부모에게 쏠려 있다 보니 눈치 보며 순종하는 방향만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중2쯤, 즉 사춘기가 되면 이제 몸은 어른과 비슷해집니다. 게다가 부모와 맞서는 상황이 초등생 때 느꼈던 것처럼 무섭거나 두렵지는 않는 나이가 된 거죠. 결국 지금껏 억눌렀던 자기의 의사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싶고 부모와의 권력 균형추를 평등하게 가져가고 싶다는 내면 욕구가 상승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사춘기 갈등 혹은 중2병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식증이 긴밀한 대상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듯이 중2병 역시 약자가 취하는 수동 공격인 경우도 많습니다. 거식증을 단순히 음식 문제로만 보면 치료 접점을 찾기가 어렵듯이 중2병과 같은 사춘기의 부모 자식 간 갈등 역시 아이들의 호르몬 분비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호르몬 탓을 하는 건 부모들이 바라보기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려는 것뿐이죠. 용수철을 강하게 누르면 누를수록 손을 떼었을 때는 더욱 강하게 탄력받아서 올라갑니다. 부모가 사춘기 이전까지 자신의 뜻대로 자녀들에게 일방적 소통으로 억압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의 사춘기 갈등이, 즉 중2병이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중2병의 실체이지 결코 호르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육 제도의 문제도 아니죠. 단체 마라톤을 시켜서 해결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맹자의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남을 복종시키는 자에게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힘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반면 덕을 가지고 남을 복종시키는 자에게는 사람들이 속마음이 기뻐서 진실로 복종하는 것이다. 70제자가 공자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니들이 먹고 입고 비싼 학원까지 다니는데 왜 부모 말을 안 들어? 라는 생각을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올바르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건데 어린 자식은 당연히 부모 말에 토달지 말고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 얼마나 힘으로 억누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피양처럼 수많은 중2병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2병이 호르몬이나 교육제도만의 문제라고 보고 싶은 건 자식을 대화나 소통을 통한 덕이 아닌 힘으로만 눌러온 우리 부모 자신들의 과오를 외면하려고 하는 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 심통부리기의 결론입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이었습니다.